그 13번 보시면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fx라고 했거든.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 근데 얘를 어떻게 정해있냐면 요 gx가 여기는 fx, 여기는 fx분의 1로 정의돼 있죠. 근데 조건이 얘는 x가 2fx보다 클 때, 얘는 x가 2fx보다 작거나 같을 때. 문제를 잘 이해해봐. 이랬을 때 뭘 구하라 그러냐면 x가 8로 갔을 때 요 gx의 극한을 구하라 라는 게 질문이에요. 값이 존재하면. 선생님이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뭐와 뭐를 비교하라 그랬어요? 좌극한이랑 그런 적 없어요. 함수값 얘기한 적 없어요.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을 비교하자고 했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잘 보세요. 이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쓰지 마세요. 8 플러스. 그럼 이랬을 때는 8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따를까요? 뭐부터 계산해야 되냐면 여기나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비교해 줘야 되잖아. 그러면 8보다 큰 쪽에서 오면 이 fx는 어디로 갈까요? fx가 아까 뭐였어요?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개수지. 그러면 8보다 좀 커. 8.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그것 중에 소수의 개수 몇 개 있어? 2, 3, 5, 7, 4개지. 그러니까 그때 이 값이 얼마냐면 4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8이죠. 여기가 8이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8보다 큰 쪽에서는 gx가 위에 아래예요? 위에죠. 맞아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4.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간다? 4로 간다는 거야.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했냐? 권진아 이해 안 갔냐? 요게 8이라는 거 이해했어, 진아야? 이게 8이라는 거 이해했지?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그럼 8보다 큰 쪽에서 온다며. 그럼 여기 함수에 따라 가야 될 거 아니야, gx가. gx가 요거잖아, 지금. 8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그럼 8에서의 극한값은, 우극한값은 여기다 8 플러스를 넣어줘야 되잖아. 그럼 8 플러스면 요거라며, 지금. 요건 4라고. 됐어? 그럼 x가 8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그럼 이건 어떻게 돼? 8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위의 식을 따라가, 아래 식을 따라가? 아래식 따라가지. 아래식 따라가면 이 분모는 어디로 간다고 지금? 그러니까 fx분의 1로 가는데 gx가 fx가 어디로 간다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둘이 다르지.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나요? 쉽죠? 줄게요. 그러니까 문제의 의미만 파악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16번. 16번은 지난번 힌트를 줬는데 요 가조건이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 요 x세제곱 x 세제곱에 fx분의 1 여기 빼기 1 여기 뭐래? 5라고 했고 두 번째 조건은 x가 1로 갈 때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fx 여기 어디로 간다? 3분의 1로 간다. 이랬을 때 뭐 찾으래요? 문제에서 뭐 찾으라 그랬어요? 다항함수 fx 이렇게 하자고 했죠? 이해했죠?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걸 써놓고 힌트를 줬었죠. 너 이거 손을 못 댈까봐. 그 여기까지는 다시 해석을 해볼까요? 준경이 어떻게 했죠 여기서? 뭐가 거슬려요 여러분들? x분의 1이 거슬리니까 뭐 하자고 그랬어요? t로 치환하자고 했죠? 그럼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온대요. 그럼 t는 어디로 가요? 다시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오면 t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야죠. 그래프 이렇게 그려야죠 머릿속으로. 0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x분의 1은 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야죠. 맞아요? 그럼 얘를 집어넣습니다. 즉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x 대신에 t분의 1을 집어넣어줄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럼 t분의 1의 세제곱 t분의 1 그 다음 t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 f의 t 마이너스 1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여기 지금 5래요. 여기 분모 분자에 뭐 하고 싶어요? 분모 분자에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t세제곱 곱할 거죠?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요? 분모는 뭐 남아요? t제곱 플러스 1 분자는 ft 마이너스 t 세제곱. 자, 요게 5라는 사실로부터 ft가 어떤 거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ft는? 3차 함수인데 2차식. ft가 2차 함수라고? 3차인데 3차가 1인 거. 3차는 1. 그래서 t세제곱이 사라져야 돼. 5t제곱. 그렇지. 5t제곱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 지난번에도 채연이가 대답했어요.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 진아 이해했어요? 주혜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다고요? 자, 얘가 만약에 2차식이면 분자가 3차식이 돼서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fx가 3차면서 2차항의 개수가 5라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야. 이게 찾아야 되는 거야. 얘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집어넣어 볼게. 자, 일단 분모가 어디로 가요? 1로 가면 분모 어디로 가요? 근데 수렴하죠.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죠.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6이 0이다. 첫 번째 조건. 여기가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b 대신에 뭐 대입할 거냐면 마이너스 a 빼기 6을 대입할 거예요. 그럼 요거를 뭐 해야 되냐면 인수분해 해야겠죠. 0분의 0꼴에 유리식 인수분해 후 약분한 다음에 대입하자. 오케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인수분해 할 거야. 1, 5, a, 마이너스 a 빼기 6. 뭐 들어가요? 1은 반드시 들어가요. 왜냐면 얘가 0으로 가도록 하는 게 x-1이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얘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수렴한다면. 이해했죠? 1, 6, 6, a 플러스 6, a 플러스 6 딱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한다면 x-1에 x제곱 6x 플러스 a 플러스 6 이렇게 나옵니까? 요거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랑 x-1로 인수분해 됩니까? 그럼 얘네들이 이제 약분되죠? 거슬리는 것들. 맞습니까? 그 다음 거기다 뭐 집어넣어요? 1 집어넣죠? 그럼 집어넣으면 분모 뭐? 분자 뭐? 빨리! 13 플러스 a가 뭐가 된다? 3분의 1. 맞습니까? 여기 3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얘 계산해 볼까요? 39 플러스 3a가 3이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12. b는 얼마?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구하자고 그랬죠? fx 구하자고 했죠? 정확하게 답을 써야죠. x 세제곱 5x 제곱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2x 플러스 6 요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정리해 보세요. 정리 다 했나요? 왜 안 되냐? 이씨. 빨간 펜. 빨리 정리해 봐. 안녕하세요. 안녕 동훈아. 영어 공부하니? 네. 영어 공부하니? 나오는구나. 됐어요? 아이씨 이거 닫으니까 뭐가 질문인데? 아니, 어. 잠깐 멍 때리다가 아니 응. 이 대신에 응. 대입해서 응. 조립제법하고 응. 그다음에 모든 건지 조리조법 했지. 그래서 인수분해 했지. 그다음 약분했지. 그다음 1을 대입했지. 그게 요거지. 그래서 A 찾은 거야. 수투는 너희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쉬워. 진짜 쉬워. 확통이나 기하는 좀 내용도 어렵지만 확통이 내용이 어렵지 않지만 문제가 어렵지. 근데 수투는 요 책에 있는 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17번. 자, 조건이 뭐냐면 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두 3참수가 f랑 g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g4를 구하라고 하는 게 질문이네요. 자, 그리고 가조건은 뭐냐면 일단 g역이 빵이래요. 그 다음 나조건은 뭐예요? x가 n으로 하는데 요 gx분의 fx 요거의 극한값이 요 n(n-1)이래. 그리고 n의 값이 0, 1, 2, 3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약간 변형인데 자, 일단 어떻게 시작할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n은 0, 1, 2, 3이 가능하니까 n 대신에 뭐부터 집어넣어봐요? 0을 집어넣어봐야죠. 그랬더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n은 0으로 갑니다. 여기 봐.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도 0이지. 0으로 갔을 때 gx분의 fx가 0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분모가 지금 어디로 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요. 그럼 fx는 뭐라고 쓸까요, 일단? x를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죠. 그럼 뒤에 걸 모르니까 그냥 hx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gx도 얘는 그냥 x에 뭐 kx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니까 h1, 2, 1, 1 이렇게 써보자.
그럼 얘를 일단 대입해 보면 x가 n으로 갔을 때 x는 다 약분하니까 h1x분의 k1x 요거만 남겠죠. 요 식에서 여기 따라왔어요? 근데 얘가 지금 역시 n(n-1)로 가야 한다며요? 반대래요. 네? 반대로 썼어요? K하고 N. 아, 오케이. 자, k1x분의 여기 h1x 이렇게 썼거든요. 요게 일단은 n(n-1)이라고 썼고, 지금 0으로 간다는 걸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냈어요. 그 다음 뭐 해볼까요? 1로 간다는 걸 한번 해볼까요? 1로 간다는 걸. 그럼 1 집어넣으면 분모는 어디로 가야 돼? 아니, 자, 1 집어넣어봐. 그럼 분자는 0이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다시 1 집어넣으면 여기 우변이 0이잖아. 그 우변이 0이라는 거는 요 분자도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요. 무조건.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h1x도 x를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써도 되냐면 x제곱에 x를 하나 더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야. h2x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1점 넣었을 때 0이 되는데 이걸로 분모가 붙는 거예요. 그럼 x 마이너스 1이 되나? 잠깐만. 문제가 뭐였냐? 원X로 쓴 이유가 뭐예요? 굳이 GX랑 똑같은 거 아니야? gx는 x를 가지고 있는데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 k를 따로 쓴 거지. 계속 형태가 나올 것 같아서. 다시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0 집어넣었을 때 이게 0분의 0꼴의 부정형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각각이 모두 다 x를 인수로 가지고 있었어. 그 다음에 1 집어넣어 봤더니 자, 그 다음에 다시 봐봐. 다시 설명해 줄게. 일단 0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찾았지. 0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찾았고 얘를 집어넣어 보면 x가 0으로 갈 때 얘가 지금 x의 k1x고 얘가 지금 x의 h1x인데 얘를 약분하고 나서 여기다 0을 다시 집어넣어 보면 여기 끝에가 무조건 0이 돼야 하잖아. n 대신 0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h1x가 반드시 어떤 걸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x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해했어? 따라서 얘가 이제 x제곱에 h2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했냐? 유민이 이해했어? 다시 0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왔으니까 이 분자가 반드시 0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얘도 x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썼지. 근데 조건이 뭐냐면 두 3차 함수거든. f랑 g가 둘 다 3차 함수지. 최고차 한계수가 1인 두 3차 함수. 그럼 얘는 그냥 뭐라고 쓰면 돼?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 x 플러스 이런 식으로 쓰자고. 됐어? 그 다음 이제 집어넣어 볼게. 뭘 집어넣을 거냐면 1을 집어넣어 보자. x에다 1을 집어넣어 보면 n 대신에 요 분모는 지금 뭐였냐면 x는 하나 약분됐거든. 하나 약분됐으니까 그냥 k1x라고 쓸게. 그럼 분자는 이렇게 써놨는데 얘는 x 하나 약분하고 나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근데 얘가 지금 0으로 가야 된다며. 맞아? 그럼 얘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a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라서 얘는 찾은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얘가 지금 분자가 0으로 가거든? 그럼 얘는 사실 0으로 안 가도 된다. 그 상황에서는. 그건 상관없어. 그럼 나머지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이제 찾자고. 얘도 3차 함수니까 사실은 x에다가 x제곱 여기 a 썼으니까 bx 플러스 u 이렇게 써도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했냐? 그럼 얘를 이용해서 이제 찾자고.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여기다 뭐 집어넣어 볼 거냐면 n 대신에 2로 가는 상황. 그러면 gx는 요거였고 fx는 요거였으니까 약분할 거 약분해버리면 x제곱 그 다음 뭐가 남았어? x제곱 bx 플러스 c분의 뭐가 남은 거야? x에 뭐가 남았어? x 마이너스 약 남았지? 이해했어? 얘가 뭐가 돼야 한다고? 2 집어넣으니까 2 남아야 되잖아. 그럼 얘는 분자가 어디로 가? 2 곱하기 1이니까 2로 가지. 그럼 분모는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되겠지. 얘가 2로 수렴하려면. 됐어?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어 보면 4 플러스 2b 플러스 c가 1이라는 관계식 하나 나왔네. 여기 따라왔냐? 그 다음 뭐 집어넣어? n 대신에 3 집어넣어 볼까? 그럼 3 집어넣으면 여기 뭐가 돼? 6 되잖아.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니까 6이지. 그럼 얘가 1이라는 여기다 3 집어넣었을 때 역시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네. 여기다 3 집어넣으면 9 플러스 3b 플러스 c가 1이니까 빼볼까? 그럼 b 플러스 5가 0이 돼야 되겠네. 그럼 b는 마이너스 5. 그 다음 c는 얼마야? b 대신에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그럼 c는 7 이렇게 나와야겠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g4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g4라는 건 여기다 4 집어넣어야 되니까 4 곱하기 16. 그 다음 4b니까 마이너스 20.
플러스 7. 그럼 3, 4, 12 이게 답이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요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1단원에서. 왜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요 함수를 계속 추론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죠. 이유가 다 있으니까 되게 그 길게 생각하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입니다. 기본 형태는 아닙니다. 그 수능 문제에서도 4점. 그래도 수투에서 어려웠던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자, 2단원에서 질문 있을까요? 2단원까지는 다 했죠. 뭐 수투는 별로 안 어려웠으니까. 채연이 그 설날에 뭐 했어요? 저요? 네. 없어요. 갔어요? 아, 설날이란다. 신정. 볼링 치러 갔어요. 볼링? 나 때문에 너희가 볼링에 맞들려가지고 계속 볼링을 치러 다니네요. 오늘 가요? 오늘 어디 가요? 공부해야죠. 2020년부터 놀게요? 올해가 무슨 해지? 기획. 어? 잔데. 경자년인가? 어. 자, 2단원 질문 해볼까요? 14번? 또 13번? 13번 했잖아. 경자년. 또 나 안 해. 23번은 12. 12번? 내가 지난번에 논리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될 거냐 그 문제 아니야. 13번. 그게 N-1 어. 아니고. 실근 너 수업 시간에 뭐 들었어? 12번 또 몇 번? 9번? 또 이거 말고 없어? 세연이 없어? 14번? 얘 숙제 밀리면 안 돼. 방학이니까. 할 거 많아요. 추워요. 추워? 틀면 졸릴 것 같은데. 자, 9번부터 하나씩 해볼까요? 자, 9번 문제 보시면 자, x가 이런 집합이 하나 쓰여 있어요. a-3은 빵. x는 실수. 이거의 원소개수를 원소개수 fa라고 했거든. 그때 이게 불연속이 되는 a 값의 개수를 구하라. 이게 질문이네요. 굉장히 간단하죠. 잘 봐. 2차 방정식이 0이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개수를 이거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a 값에 따라서 이게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는데 그 a 값에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얘기잖아. 그럼 요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기 위한 식이 뭐야 우리가? 판별. 그렇지.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이죠. 그럼 판별식은 언제만 쓸 수 있어요? A가. 그렇지. a가 0이 아닌 경우만 판별식을 쓸 수 있죠. 2차 방정식이므로. 그럼 a가 0이 아닐 때 판별식 써볼게요. 어떻게 돼요? a-3의 제곱 빼기 a의 a-3. 요게 0보다 크다죠? 맞습니까?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2a 제곱 몇 a예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플러스 9. 이게 0보다 크대요. 이런 a 범위를 먼저 찾아야죠. 인수분해 됩니까? 빨리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1, 2, 3, 3. 인수분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 a-3에 2a-3이 0보다 크니까 a 범위가 어떨 때는 2분의 3보다 작고 3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a가 2분의 3이고 a가 3이면 중근을 가는 거고 중근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이에요. 실근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두 실근은 맞는데 서로 같은이니까 여기서는 원소가 하나인 거예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a가 요거 사이일 때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두 번째 0 집어넣어 볼까요? a 0 집어넣어 버리면 실근 몇 개예요? 한 개죠. 이제 한 개 나오잖아요. 맞아요? 얘는 이제 그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x가 3이잖아? 그러니까 실근 하나 나오죠. 마이너스 3. 됐어? 그러니까 이때는 따로 주의해서 해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그럼 얘 이제 그래프 그려보래요. 그럼 그래프 그려. 2분의 3, 그 다음에 3. 이거보다 작을 때는 실근이 다 2개. 됐어? 이거일 때는 실근 하나. 그 다음에 이거 사이일 때는 실근 0개. 됐지? 근데 여기서 뭐 틀렸다고? 어디일 때가 틀렸다고? 0일 때가. 0일 때는 한 개. 여기 구멍 뻥. 됐어? 불연수점 몇 개? 하나, 둘, 셋. 세 개. 오케이? 여기도 불연수점이잖아요. x는 어디서 불연소? 0인 2분의
3, 4. 그럼 x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라고 하면 0보다 작고 0과 2분의 3 사이, 2분의 3과 3, 3보다 클 때. 이게 연속인 구간. 오케이? 이해했어? 네, 간단하죠? 그 다음에 12번. 너무 빨리 푸는 거 아니죠? 12번도 중요해요. 12번도. 다 중요한 것만 물어보네요. 숙제 열심히 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재현이는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어요? 그냥 못 받았어. 너 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러 문자도 안 하더라. 다른 애들 다 했는데. 못돼 처먹어가지고. 누가? 너 심리전에 좀 강한데? 자, 12번. 요즘 선생님이 좀 재미난 게임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게임이 니네가 생각하는 컴퓨터 게임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신불당에 새로운 가게가 오픈을 했어요. 약간 니네가 생각하기에 도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텍사스 홀덤이라고 들어봤냐? 예. 아, 들어봤어? 포커. 그러니까 포커인데 이게 이제 돈 걸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무슨 외식 상품권 거기서 가게 자체에서 발행하는 그런 거 있어. 뭐 그런 걸로 하는 가게가 여기 생겼더라고. 한 달 정도 됐대. 우리미엄 알지? 예. 그 건물 밑에 바로 층에 생긴 거야. 그래서 뭐 하는 데인가 한번 구경해봤더니 이런 걸 하는 데래. 그래서 나 몰랐거든 이게 무슨 게임인지.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재밌더라고. 이 수학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많이 잃기 쉽죠. 예.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카드 카운트 이런 거요? 카드 카운팅 쌤 잘 못하죠. 그런 거 아직 못해요. 예. 자, 12번 보시면 잘 봐. 이 절대값 fx가 x는 0에서 연속이면 fx는 x는 0에서 연속이냐? 이거 맞을까 틀릴까? 직관적으로 이거 당연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야, 절대값 한 개 연속이라 그래서 fx가 연속일까? 거짓일 것 같긴 한데. 거짓일 것 같긴 해? 그럼 거짓인 발레를 하나만 얘기해 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래? 그냥 그래프로 얘기해도 되거든. 식으로 안 만들어도. 그냥 간단한 거 하면 돼. 연속이지만 얘가 연속이 안 되는 게 발레잖아. 네. 그럼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김주 얘기해봐. 0인 점에서만 보면 되거든. 0에서 여기서는 0인 1이야. 그냥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돼버렸어. 이런 그래프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절대값 해버리면 다 1이잖아. 그럼 연속이지. 0에서도. 하지만 여기서 연속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발레예요. 알겠어요? 이게 바로 그냥 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발레를 찾는 연습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좀 어려운 게 2번이에요. 이거보다 좀 어려운 거는 자, 요게 x는 0에서 연속이면 fx도 x는 0에서 연속이냐? 이 질문이에요. 이거 맞을까 틀리 볼까요? 자, f.fx가 x는 0에서 연속이면 fx도 x는 0에서 연속이냐? 자, 이런 건 사실 발레를 찾기가 좀 어렵죠. 이것도 틀린 거거든요. 내가 틀렸다고 얘기를 해줄게요. 그럼 발레를 하나만 얘기해봐요. 발레를 하나만 얘기해볼까요? 틀렸다고 얘기를 해줄게요. 이게 힌트예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게 좀 힌트예요. 자, 그럼 이거의 발레란 얘가 연속이지만 얘가 불연속이 되는 얘가 있냐를 확인해야 되잖아. 이것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 반대로 되면 건 참이죠. 반대로 됐을 때 참이냐? 같은 fx에서는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 반대로 그것도 얘기할게요. 일단 이거 먼저.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체온이 따뜻해졌죠? 자, 발레가 이거랑 비슷하다 그랬어. 그럼 이거를 한번 따져볼까 우리가? 이거 한번 따져봐. 그럼 0에서 연속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럼 0에서 확인해 볼까?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 우리가 0에서 연속성은 극한값이랑 함수값을 비교해 줘야 한다고 했잖아. 그럼 0보다 큰 쪽에서 오면 fx가 어디로 가? 0보다 큰 쪽에서 오면 fx가 어디로 가? 1로 가잖아. 됐어? 근데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지면서 1로 오니까 내가 궁금한 건 f1이야. 됐어? 이렇게 됐냐?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fx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얘는 f-1이 궁금한 건데 그건 마이너스 1이야. 됐어? 자, 여기까지 됐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럼 얘는 일단 극한값이 어때? 달라요. 극한값이 다르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달라서 안 되거든? 그럼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그럼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주려면 여기 지금 좌극한을 1로 가게끔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럼 좌극한을 1로 가게끔 만들어주려면 잘 봐. 얘가 1이 나오는 결과가 되고 싶거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여기로 가면 안 돼. 마이너스 1로 가면 안 돼. 0보다 이상인 쪽으로 가야 돼. 함수값이 그래야 1이잖아. 그럼 얘가 fx가 0보다 이상인 쪽으로 가려면 그래프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겠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됐어? 그럼 얘는 지금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얘가. 얘가 0으로 갔잖아? 그럼 얘가 0으로 갔으니까 f0은 뭐가 되는 거야? 1이 나온 거지. f0은 자 그럼 얘도 구멍을 여기다 이렇게 색칠해 주자고. 그럼 1 맞지? 맞춰주자고 이렇게. 됐어? 그럼 f0은 1이지. 그럼 극한값이 1로서 존재한다는 거 확인했거든? 이해했냐? 그 다음 함수값 봐볼까? f0인데 f0은 1이잖아. f1 1이지. 그럼 얘는 합성함수가 연속이지만 얘는 불연속인 얘가 돼버린 거야. 알겠어? 이해하냐? 만들어낼 수 있겠어? 사실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되게 어려운 거야. F1은 1 한개는 F0은 1. 아니죠. F0이 1이니까 F1이 1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F에 F0이 궁금한 거잖아. 함수값. 근데 F1이잖아. 1. 됐어? 이거의 0에서 연속성을 조사하고 있었으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준경이가 질문 하나 던졌거든요. 이거 명제들의 역도 성립하나요? 라고. 그럼 위의 명제는 여기 성립할까 안 할까요? 자, 여기라고 하는 거는 0에서 연속이면 절대값 한 것도 연속이다. 맞을까 틀릴까요? 맞죠? 얘는 맞아요. 이건 당연하죠. 네. 너무 당연하다는 게 당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얘는 자 연속이라고 해서 이게 연속이냐?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연속이라고 해서 연속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럼 0에서는 연속이게끔 만들어주지만 얘가 연속이 되려면 자 봐봐. 안 되는 걸 하나 보여줄게. 그럼 0에서 연속이야. 그럼 그래프 0에서 쭉 이어지게끔 해봐.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가 1이야. 근데 1에서 여기 불연속일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됐어? 자 fx는 0에서 연속 맞거든? 그럼 얘가 0으로 갈 때 1로 가니까 1에서 불연속이 돼버리지. 이해했어? 내 말 이해하냐 세연아? 근데 이거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내년 2학기 때 시험 보니까 그때 가서 이해하려고 하면 늦어. 알겠어? 우리 내년 2학기 때는 내년이 아니네요 이제. 올해 2학기 때는 미적분해야 돼요. 다시 얘가 연속이지만 그러니까 역은 성립하냐고 물어봤잖아. 근데 얘가 연속이야. 하지만 0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0에서 연속이지만 1로 가는 거에서는 불연속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발레라고. 이 역에. 이해했어? 찾아낼 수 있겠어? 찾아낼 수 있겠어? 찾아낼 수 있어?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걸 잘하려면 몇 가지 예제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할 수 없어요. 거기다 같이 정리해 두세요. 역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럼 얘가 반대로 얘기해 볼게. 여기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게 서로 같아야 돼요. 자, 여기 성립하려면 얘가 최소한 이 함수가 어디에서는 연속이라는 걸 보여줘야 될까? 자, fx를 gx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 gx는 어디에서 연속인 건 확실할까? 얘가 0에서 연속이야? 그럼 얘가 지금 f0을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f0에선 연속이 돼야 돼요. f0에서 연속이 돼야 돼요. f도 fx가. 그래야지만 합성함수가 그 점에서 연속이야. 내 말 이해했나요? 이게 천안여고에 나왔었어요. 이해했어요, 김주혜? 네. 국제여고도 나왔어요. 준다. 이해 안 간 사람. 자, 14번. 14번은 이게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그냥 거기 써 있는 식이 마음에 안 들죠. 식이 좀 뭔가 무슨 말인지 모르게끔 써 있어서. 이것도 번역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수학을 잘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국어도 잘해야 돼요. 문제를 보면 번역을 잘해야 돼. 번역을. 자, 요게 요 구간 안에 있는 원소래요. 그랬을 때 뭐 보이라고 했냐면 n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절대값 x 빼기 xk 요게 2분의 1을 만족하는 x가 요거 사이에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여라. 그럼 느낌에 뭘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하는 거겠어요? 무슨 정리죠? 사이값 정리죠? 세연이 사이값 정리가 뭐였죠? 김주혜 뭐였죠? 이러면 탈락이요. 탈락. 세연, 김주혜. 닫힌 구간 AB에서 탈락이요. 상현이 뭐였죠? 닫힌 구간 AB에서 FAB가
뭐 똑바로 얘기해요. 병진이 뭐였죠? 친구가 네이비에서 어. A는 FB가 다 친구가 AB에서 일단 뭐예요 시작이? 연속이고 함수 fx가 연속이고 또 FA랑 FA랑 FB가 서로 다를 때 그다음에 FA랑 FB 사이에 그치 FA와 FB 사이에 어떤 K에 대해서 FC 이퀄 K가 되는 C가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사이값 정리였죠. 다시 한번 진아 해볼래요? 너 아까 영상 보고 댓글 남겼잖아요. 근데 왜 처음 들어요? 어? 영상 유튜브로 보더라도 제대로 수업인 것처럼 들어야죠. 유민이 다시 얘기해 볼래요? 오던데요? 야 이거 못 외우면 오늘 지금 못 가요. 알겠어요? 여기 문 잠가놓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을 때까지 외워야 돼요. 이거 어떻게 아직도 못 외워요? 다시 한번. 재은이 뭐라고요? 여기 써줘야 되니? 닫힌 공간 AB에서 함수 fx가 연속이고 FA랑 FB가 서로 다를 때 FA와 FB 사이에 어떤 K에 대해서 FC 콜 KC가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사이값 정리예요. 이해했나요? 다시 사이값 정리는 언제 쓴다고요? 그 실근의 존재 그렇지. 실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증명할 때 쓰는 정리가 사이값 정리예요. 지는 언제 쓴다고요? 실근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설명할 때. 그러니까 존재성을 설명할 때. 하지만 뭔 알 수 없다? 개수. 왜 이렇게 개수는 알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자, 수초에서 이거 쓸 일이 있어요. 사이값 정리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이 문제. 자, 문제에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뭐 실근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여라. 학교 내신으로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의고사에 만약에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니 빈칸으로 안 나와요. 빈칸 안 나오고 기억니은 득은 나오고 뭐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봐요. 다시 빈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억니은 디귿에서 뭐 이 구간에서 실근은 2개다. 맞냐 틀리냐 확인하라는 거죠. 그런 문제면 사이값 정리를 써야 한다는 걸 떠올려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돼버려요. 뒤에 가면 저기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도 배우거든요. 교과서나 센이나 뭐 이런 문제집을 풀 때는 여기 유형, 평균값 정리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가 다 평균값 정리 문제니까 잘 모르면서 그냥 평균값 정리 활용해서 문제 풀어요. 그건 다 맞추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는 왜 틀릴까요? 그게 막 섞여 있으니까 이걸 내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니까 틀리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도 나중에 배우는데 그것도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랑 모의고사 나오는 건 좀 난이도가 높아요. 모의고사 나오는 게. 그래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한다는 거고. 그럼 내가 지금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둘까요? 얘를 그냥 fx라고 둘게요. 얘를 fx라고 둘까요? 그다음 요 위에 있는 식 있잖아요. 위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x1부터 xn이라는 요 값들은 전부 다 0부터 1 사이에 있는 어떤 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볼 거냐면 0을 집어넣어 볼게요.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요 구간에 양끝점을 대입해 봤죠. 네. 맞아? 그래서 부호가 달랐으면 x축을 지나니까 시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했었죠, 증명을. 근데 여기서는 x축이 아니라 2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해야 돼요. 자,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버리면 식이 이쁘게 써져 있지 않으니까 사실 얘가 연속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해볼게요. n분의 1에 k는 1부터 여기 n까지 얘 절대가 마이너스 xk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서 요 xk랑 여기 있는 값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요 절대값 안에가 전부 다 뭐예요? 다 음수죠. 얘가 지금 요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절대값 안에가 다 음수잖아요. 맞아? 음수니까 다 음수니까 뭘 달고 나와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n분의 1에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냥 xk라고 써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다 뭐 집어넣어 볼까 이번에는? 1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1 집어넣으면 n분의 1에 k는 1부터 n까지 절대값 1-xk인데 요게 1을 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무조건 지금 뭐예요? 양수죠. 양수니까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양수니까 그대로 온다. k는 1부터 n까지 1 빼기 xk 이렇게 그대로 온다. 괄호로 바뀐 겁니다. 얘는 절대값이고. 그럼 이 문제가 뭐냐면 xk를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이 두 개를 어떻게 한다면 더하면 xk 관계가 없잖아요. 맞아? 얘네 둘을 더해봐요. f0이랑 f1을 더하면 뭐만 남아요? n분의 1의 시그마 뭐만 남아요? n까지 뭐 남아요? 1 남죠? 얘는 뭐예요? 계산하면 1이죠. 됐어요? 자, 둘이 더해서 1이 됐거든요. 둘이 더해서 1이 됐는데 자, 그러면 내가 결론을 증명할 때는
요거 사이에 2분의 1이 되는 fx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라고 했으니 얘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보다 작다면 얘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2분의 1보다 커야지만 합해서 1이 되죠. 얘가 2분의 1보다 크다면 얘는 2분의 1보다 작아야지만 1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내가 fx 그림을 못 그려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그냥 그 fx가 이게 문제가 뭐죠? 이게 연속함수인지를 보여줘야 되죠. 연속함수인지는 어떻게 보여줄까요? 얘가 연속함수라는 건 어떻게 보여줄까요? 다함수인 거를 다 합쳤어.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을 다 합쳐서 만들어진 함수잖아. 그러니까 연속함수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쓰면 돼요. 연속함수를 증명한 다음에 시작하는 문제는 없어요. 알겠어? 절대값 뭐 하나 두 개 더해서 만들어진 함수의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 그러니까 얘 다 연속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연속함수이고 얘네들을 만족하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므로 라고 할 수 있다고. 됐어? 그럼 0과 2분, 여기 2분의 1이 있는데 하나가 2분의 1보다 크면 얘는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 하나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얘는 2분의 1보다 커야 하니까 요 사이에서 반드시 2분의 1이 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을 수는 없어요. 둘 다 어떻게 2분의 1로? 2분의 1로 둘 다 같아도 이 구간에서 다 2분의 1이 되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될지라도 여기선 이 그 뭐야 폐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0이 2분의 1이 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죠. 아, 닫힌 구간이 점점 차 있는 거예요? 닫힌 구간이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 안 간 사람? 진아 이해 안 가요? 어디가 이해가 안 가요? 저게 왜 어. 갑자기 갑자기 이게 왜 1이 됐냐고요? 아니요 저 식이 네. 어디? fx가 어. 왜 이분의 fx가 뭐라고? 저게 왜 어. 저거랑 뭔 상관이에요? f 얼마일지 저건 다 알겠는데 자, 여기까지가 fx예요. 네. 그 여기다 0 집어넣고 1 집어넣어봤죠. 자, fx는 연속함수라고 했죠. 자, 그럼 0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보다 크고 1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보다 작다면 연속함수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반드시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어떤 x가 존재한다고. 연속함수니까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야 돼. 알겠어? 연속함수라고 했잖아. 절대값 여러 개 합쳐져 있으면. 알겠어? 얘는 연속함수야. 이것만 보더라도. 이해했냐? 얘는 연속함수라고 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얘가 끊어져 있지 않고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어야 하므로 2분의 1이 되는 x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알겠어? 재훈이 이해했어요? 또 이해 안 간 사람? 재은이 이해했어요? 현석이 이해했어요? 하연이 이해했어요? 다 이해했다고 했다? 그러면 2단원까지 질문을 받았고요. 3단원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3단원에 그 미분계수까지 했죠? 미분계수. 도함수도 얘기했나요? 아니요. 이거 얘기 안 했나요? 그럼 미분계수부터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볼까요? 리뷰? 미분계수랑 도함수랑 뭐가 달라요? 알려줄게요. 네, 알려줄게요. 이제 미분이라는 걸 배우고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거든요. 미분. 미분의 정의, 미분의 뜻 이렇게 얘기해볼까? 미분의 정의. 지난번에 첫 번째가 뭐 배웠어요? 미분계수. 에? 평균 변화. 그렇지, 평균 변화율 배웠죠. 평균 변화율. 그럼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뭐였나요? 에? 닫힌 구간에서의 요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식이 어떻게 됐어요?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가 뭘 의미한다고요? 변화량. 얘는 어떻게 썼어요? b-a분의 fb 빼기 fa로 썼었잖아. 기억나냐? 얘가 식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a, fa와 b, fb 사이의 기울기라고. 이해했어? 그 다음 두 번째 뭐 배웠어요? 순간 변화를 배웠죠. 순간 변화율의 다른 이름이 뭐였어요? 미분계수였죠. 이 순간 변화의 의미는 얘를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요런 fx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가 a고 얘가 b였을 때 요 점을 p, 요 점을 q라고 하면 첫 번째 식은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였고 얘는 q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보자. p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보자. q가 p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보자. 오케이? 그러면은 요 사이가 델타 x잖아요. 요 사이가? 그럼 델타 x가 어디로 가죠? 델타 x가 0으로 갔죠. 그럼 델타 x가 순간 변화의 정의는 이거예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그럼 얘는 x가 b였던 게 a로 가고 있다고 써도 상관없다고.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은 잘 하지 않는다 그랬고, 얘를 어떻게도 썼었죠? 얘도 그렇지,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a 플러스 h 빼기 f 이렇게 썼고, 얘를 우리가 f'a로 정의한 거죠. 이건 누가 쓴 기호라고 했어요? 뉴턴, 맞아? 이거 말고 어떻게 써도 됐었죠? 라이프니츠의 기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써도 됐죠? 아니면 뭐 d, dx, f 이렇게 써도 됐어요. 이게 다 뭘 의미하냐면 fx라는 함수를 x로 미분한 다음에 a를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내 말 이해했냐? 다시 y라는 함수를 x로 미분한 다음, 여기 보세요 재현아, y라는 함수를 x로 미분한 다음에 x 대신에 a를 집어넣으라는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이해했냐? 진짜?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순간 변화의 의미가 이건데, 자 세 번째는 그 얘가 이제 의미가 뭐냐면 순간 변화의 정의는 얘고, 얘를 우리가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다른 말로 하면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말한다고 했잖아. 맞아?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 지금 얘기하는 거를. 근데 얘를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도함수라는 걸 배울 거야. 도함수. 그럼 도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식은 똑같아.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요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하는 건 똑같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이게 a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냐면 x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지금부터 f'x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요거랑 요거의 차이가 뭐냐면 a 대신에 x만 들어간 거잖아요. a라고 하는 건 숫자예요. 알겠어? x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숫자 말고 뭐예요? 문자죠, 문자. 숫자 말고 문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얘는 어떤 값이 나와요. 뭐 32, 뭐 27, 루트 3, 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고, 얘는 x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예요. x에 대한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도함수라고 한 거야. 그럼 도라는 게 무슨 도자인지 알아, 얘들아? 길도? 선생님 이렇게 쓸 줄 알거든? 쓸 줄 아는데 무슨 도자냐? 무슨 도자냐면 이끌도예요. 이끌도. 그래서 원래 함수에서 함수를 다시 이끌어냈다 그래서 도함수예요. 선생님 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끌 도자라 그래서 도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했냐? 이해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함수를 미분해라라고 하는 것은, 미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 도함수를 구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도함수에 값 집어넣으면 이제 순간 변화. 그렇지. 여기다가 이 도함수를 구했지. 그럼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그 점에서의 순간 변열이 되는 거고, 기하학적으로는 그 점에서의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어떤 곡선에서 그 점의 특징이 궁금한 거야.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조사한 게 미분이에요. 알겠어? 그게 미분이고, 미분의 정의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달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아주 작은 거. 그렇지, 아주 작은 구간에서의 함수의 변화율이라고. 아주 작은 구간에서 함수의 변화율.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요 차이가 같아야 한다 그랬지. 요 차이가 여기 분모에 같았을 때 얘가 세모가 뭐 네모로 가면, 분모 있는 게 네모로 가면 얘가 f'a를 의미한다고. 알겠어?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에 풀었던 문제가 요 미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책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조금 더 계산을 빠르게 하는 방법을 얘기해 줬던 거죠. 이해하나요? 지나 다 보고 온 거 맞죠? 아니 왜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야. 너 끝까지 다 보고 왔니?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3번 보세요. 그럼 이해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이거 지운다. 이거 지운다. 봐봐. 문제 자체는 너희가 예제를 안 풀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볼게. 자, fx가 x제곱 px 플러스 q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 요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래요. 평균 변화율. 어떻게 될까요? 불러봐요. B 빼기 A. 그렇지, b 빼기 a분의 분자는 B제곱. b제곱 플러스 pb 플러스 q에서 a제곱 pa 플러스 q죠. 그러니까 얘는 q 사라지죠?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fb 마이너스 fa니까. 그럼 약분하면 뭐가 나올까요, 재현아? 여기 b제곱 빼기 a제곱이거든? 그렇지, b 플러스 a 플러스 p 요것만 나오겠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야. 이거 구하라고 하면.
자, 두 번째는 뭐 구하라 그랬냐면 x는 c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 c에서의 미분계수. 그럼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하면 정의 그대로 해볼게요. 그럼 h가 어디로 가요? 얘들아 f'a 정의가 방금 뭐였어요? 불러봐요.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이렇게 나오잖아. 됐어? 이게 f'a 정의였잖아. 그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봐. h 0으로 갔을 때 뭐가 돼? h분의 f에 c 플러스 h 빼기 fc를 구하라고. 요걸 우리가 뭐라고 쓰자고? f'c라고 쓰자고. 이해했어? 얘가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그럼 얘를 그대로 대입해보자. 얘를 그대로 대입하면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c 플러스 h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c 플러스 h 제곱 p에 c 플러스 h 플러스 q에다가 뭐 빼줘? c제곱 pc 플러스 q를 빼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남는 것만 써보자. h분의 c제곱 날라갔어. ECH랑 H제곱 남았지. PC 날라갔어. PH 남았지. 됐어? 이해했냐? 너 그렇게 대충 들어서 알만한 거 아니라니까? 자, 어떻게 돼? 약분하면 EC 플러스 H 플러스 PG. 그럼 답은 뭐야? EC 플러스 P. 그치. H가 0으로 가니까 EC 플러스 P만 남지? 그래서 이게 C에서의 미분계수예요. 근데 그냥 EC 플러스 P 바로 나오죠. 아, 이거는 그거 아직 안 배웠어요. 자, 세 번째는 요 평균 변화율과 그 C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도록 하는 A, B, C의 관계를 찾으래요. 내 질문 이해했나요? 다시 요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도록 하는 A, B, C의 관계를 찾으래요. 즉 얘랑 같으면 되죠. 그럼 P는 약분됐죠. 그럼 C는 뭐가 돼요? 2분의 1에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요거는 항상 성립할까요? 자,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도록 하는 그 C가 요 구간에 항상 중점일까요? 그게 나의 질문이에요. 병진아, 맞을까요? 틀릴까요? 못 들었어요. 잘 들으세요, 얘들아.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도록 하는 그 C랑 요거의 중점이 항상 맞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 뭐 그게 살짝 뭐 아니에요. 이상하게 막 자, 걔는 언제만 되냐면 2차 함수일 때는 항상 성립해요. 2차 함수일 때는. 그러니까 2차 함수일 때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잘 봐. 여기가 지금 A이고 B야. 그럼 요 평균 변화율과 어떤 C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그 C라는 값이 요거와 요거의 중점이냐라고 물어봤잖아. 얘는 2차 함수라면 항상 성립해요. 내가 지금 일반적인 상황에서를 증명한 거잖아요. 미지수 그냥 1로 놓고 1 아니면은 1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1 아니어도 상관없고 얘가 일반적인 상황일 때를 지금 증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언제 안 되냐면 3차 함수 이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3차 함수일 때는 뭐 몇 대면 이런 내분점을 의미하긴 하지만 2차 함수일 때는 다시 얘기할게요. 2차 함수일 때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도록 하는 그 C는 항상 그거의 중점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도 많이 유용하게 쓰이니까 너 어디가 다 안 채점해야지.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좀 더 볼게요. 이거 지난번에 한 거예요. 지난번에 한 거는 빼고 이런 거 하나 해볼까? 자, 어떤 거냐면 F1은 3이고 F'1은 2예요. 그래서 내가 뭐 구하자고 했냐면 x가 1로 갈 때 x제곱 빼기 1분의 fx 빼기 f1. 자, 요거의 극한값을 구해보아라.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 아까 내가 f'a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내렸거든. 하나 뭐였어? 이거 많이 써봐야 된다, 얘들아.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요게 f'a라고. 이게 정의야. 알겠어? 이거 외워야 돼. 근데 이거 말고 다른 형태로 어떻게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B가 A로 그렇지. B가 A로 간다는 거에서 B를 X로 놔봐. X를 A로 보내. 그럼 분모는 뭐가 와?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요게 다 f'A 정의야. 정의는 다 외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식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식의 형태를 여기 세모, 네모, 세모, 네모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형태가 같게끔. 그럼 얘가 지금 봐봐. 여기 x-1이 있잖아.
그럼 분모에 역시 똑같이 x-1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그럼 식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얘를 구하라는 게 문제야. 플러스 1을 빼요. 그렇지. 얘가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fx 빼기 f1이고 뭘 곱해야 주어진 식의 변화가 없어.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해야 식의 변화가 없잖아. 이해했어?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식의 의미가 뭐라고? 2. f'1이라고. 얘가 f'1이라고. 알겠어? 그럼 얘는 x가 1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 2분의 1로 가잖아. 그럼 여기 f'1이 뭐라고 써 있어? 2라고 써 있잖아. 그럼 답은 얼마야? 1 이렇게 나온다고. 진아 이해했니? 당연히 이해했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눈빛이 아닌데. 다시 봐봐. x가 1로 갔어. 이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얘가 fx 빼기 f1이야. 그 다음 분자는 뭐라고 돼 있냐면 x세제곱 빼기 1로 돼 있어. 얘 극한을 구하래. 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누어줘?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싶어. 그럼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누어줘야 되겠어? 그렇지. x 빼기 1로 나눠주자고. 왜 x 빼기 1로 나눠주냐면 얘가 이런 형태가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해했냐? 그럼 분자는 뭐가 남았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렇지. 이거 남았지. 인수분해해서 남는 거 해보면. 그럼 분모는 어디로 가자고? f'1이니까 2로 가잖아. 분자는 어디로 가? 그러니까 답은 2분의 3인 거야. 이해했어? 세현이 이해했어? 진아 이해했어? 자, 세 번째는 봐봐. 세 번째는 x가 1로 가는데 지난번 요 계산까지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 얘가 x 빼기 1분의 fx 제곱 빼기 f1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 극한 계산하래. 그럼 이번에는 여기가 x 제곱이고 얘가 지금 1이잖아. 그럼 나는 얘가 x 제곱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분모 분자 뭘 곱해줘야 돼? 그렇지. 얘가 지금 x제곱 빼기 1로 만들어. 얘 일단 만든 다음에 여기다 x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주어진 식의 변화가 없잖아. 그럼 얘가 어디로 간다고? 2로. 얘가 f'1로 간다고. f'1로. 알겠어? 얘가 1로 가잖아. 그러면 0분의 0 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정의가 형태가 같으면 f'1이라고. f'A로 가니까 A. 이해했냐? 그러니까 얘가 지금 f'1로 가고 얘는 2로 가잖아. 그럼 답은 뭐야? 4가 나와야 한다고. 내 말 이해했어? 내 말 이해했냐? 그러면 지워도 되냐? 세 개 다? 지운다? 그냥 하나 어려운 게 있어. 하나. 자, 이번에 어떤 거냐면 네 번째인데, 자,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요 식이 x-1분의 x제곱 f1 빼기 fx제곱 요거의 극한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거든. 그럼 얘를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식의 조작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식을 조작해줘야 저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얘도 사실 별로 경험이 없으면 잘 안 보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지금 x-1인데 x제곱 f1이잖아요. 그럼 f1을 빼주고 다시 더해줘봐. 이렇게 식을 바꿨어. 식의 변화 없지 지금. 됐어? 여기까지 따라왔어? 여기 지금 빼주고 얘를 더했으니까 식의 변화가 없잖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여기서 지금 요 앞에 있는 건 뭐로 묶어주고 싶어? f1로 묶어주고 싶냐? 그럼 x가 1로 갔을 때 얘를 f1로 묶으면 얘가 지금 x제곱 빼기 1인 거고. 됐냐? x-1. 얘는 일단 그냥 그대로 써볼게. 아까 했던 거니까. 이게 이제 빨리빨리 계산이 돼야 되거든. 중괄호야. 그러면 얘는 약분됐지. 그럼 여기 뭐 남았어? 플러스 1. 그럼 1로 가면 뭐 남아요? 앞에 있는 건. 2배의 f1이 남았지. 됐어? x 플러스 1이니까 1로 가면 2로 가잖아. 됐어? 그럼 여기 있는 건 고개만 끄덕이면 혼나? 얘 어디로 가? 얘 지금 x제곱 빼기 1이 있잖아. 이거 아까 어떻게 했어? 플러스 1로. 그렇지. 여기 부분 계산 끝났고 이번 여기 부분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 x제곱 마이너스 1로 만들고 다시 x 플러스 1을 곱해야 주어진 식의 변화가 없잖아. 그럼 얘가 f'1로 간다고. 그럼 2의 f'1로 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f'1 이렇게 쓸 거야. 그냥. 됐어? 그럼 f1은 얼마니까? f'1은 얼마니까? 그래서 답은 2가 된다고.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거를 식을 빼주고 더해줘서 이런 형태로 바꿔서 식을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렵습니다. 이해하죠? 지울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뭐 했냐면 지금 미분 들어와서 이 평균 변화율이랑 이 순간 변화율의 정의를 가지고 도함수의 정의를 이제 생각해냈고,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게 목적이냐면 오늘의 목적은 이제 계산인데 이 미분법, 얘를 이제 다 할 줄 아는 애들도 있지만 이 미분법을 이제 학습해야 돼요. 미분법을.
그러니까 미분 공식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쉬운 걸 해보고 싶은데 이런 거 해볼까요? 자, fx는 xn제곱이요. 이거에 대해서 뭐 하라 그랬냐면 이거에 대해서 f'x를 구하시오. 이게 질문이에요.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증명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구하라고 하면 답은 다 알아요. 김준경 답이 뭐예요? n의 x n 마이너스. 그렇지. 내가 예전에 그 고1 때도 얘기해줬지만 앞에 거 끌어내고 그러니까 지수 있는 거 앞으로 보내고 지수 마이너스 1승 하면 그게 이제 다항함수에서 미분하는 거라고 했어요. 맞아? 이건 다 알 거예요. 처음 보나요? 뭘 처음 봐요?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몇 번.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증명해 볼게요. 증명. 그럼 증명 어떻게 하냐면 도함수의 정의로부터 합니다. 그럼 도함수의 정의가 뭐였죠? 저 a x 빼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플러스 h 빼기 fx 이거 많이 써봐야 된다고. 알겠어? 그럼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봐. 그대로 집어넣으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플러스 h의 전체 n승 x n승 이렇게 나오지. 요거 됐어? 요거 됐어? 그러면은 내가 이걸 뭘 이용해서 할 거냐면 이거 이제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 a n승 빼기 b n승. 요거 인수분해는 뭐였어? a 마이너스 b에 a에 n 마이너스 n-1승 그 다음은 ba에 n-2승 쭉 해가지고 b n-1승까지 갔었지. 이건 다 알고 있는 인수분해죠. 고1 3월달에 했으니까. 그럼 조식을 이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럼 h가 0으로 갔을 때 요 h분의 요거에서 요거 빼야 되죠. 그럼 빼면 남는 게 뭐예요? h만 남았네요. 그다음 여기 앞에 있는 건 뭐만 남았죠? x 플러스 h의 전체 n승 플러스 x 곱하기 x 플러스 h n-1승 쭉 가서 x의 n-1승까지 가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가 약분 됐죠. 맞아요? 그럼 h가 0으로 갔죠. 그럼 x n승 0으로 갔어. x n-1승 곱하기 x니까 역시 x n승. 맞아? 그럼 x n승이 몇 개 있어? n 마이너스 n-1가 아니라 n개 있는 거잖아. 이거 곱하기 1 여기 x 1승 x n-1승까지 n개 있잖아. 그래서 n 곱하기 x n-1승으로 유도가 된 거예요. 나 뭔가 틀렸나요? 이렇게 되고 이거 n-2승인가요? 이렇게 됐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유도가 된 거예요. 근데 앞에 n은 어디서 나왔어요? 어떤 n이요? n x n 마이너스. 여기가 x n-1승이라며 여기도 x n-1승이잖아요. x n-1승인데 그런 게 n개 있다며 지금. 그러니까 이게 n 곱하기 x n-1승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미분법 공식을 유도한 거예요. 그럼 미분법 공식이 뭐냐면 유도했죠? 외우세요. 그럼 이제 미분법을 쭉 써줄게요. 좀 한번 써볼게요. 일단 외우고 공식 적용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자 상수일 때 얘 상수를 미분하면 뭔가요? 0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방금처럼 우리가 그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이 공식들을 모두 다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유도할 수 있는데 그거 다 유도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미분법 공식을 이용해서 오늘은 미분을 할 줄 알게 되는 게 오늘의 목적이에요. 알겠어요? 이해했습니까? 자, 두 번째는 y는 x n승. 저 x n승인데 여기서 원래 n은 뭐예요? 원래는 자연수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어차피 이과 가래들이 대부분이니까 실수까지 확장이 돼요. n이 실수여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요 y 프라임이 다 어떻게 되냐면 지수는 앞으로 나가고 지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세 번째는 요 y는 c 곱하기 fx. 어떤 fx에 c가 곱해져 있어. 그럼 얘를 미분하면 상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뒤에 것만 미분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하나 지금부터 외우세요. 네 번째는 얘를 더하고 빼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gx. 얘를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 미분해서 더하고 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다음 다섯 번째는 뭐 할 것 같아요? 곱미분. 그렇지. 곱의 미분 하겠죠. fx랑 gx의 곱.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그 다음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알겠어요? 그럼 여섯 번째는 y는 FGH 3개 곱했어요. 그럼 3개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맨 앞에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가운데 것만 미분, 그다음 맨 마지막 것만 미분 이렇게 돼요. 그다음 일곱 번째는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인데 F에 AX 플러스 B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원래 미분하거든요.
얘를 미분하는데 요 안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미분해 줘야 돼요. 한 번 더 미분해서 요 미분하면 a거든요. a를 곱해요. 여덟 번째는 요 y는 fx에 f의 gx 이렇게 쓸까요? f의 gx. 그럼 얘는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 똑같아요. 얘를 먼저 미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걸 한 번 더 미분해서 g'x를 곱하는 거예요. 여기 g라고 쓴 겁니다. 아홉 번째는 요 y는 fx의 전체 n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얘를 미분하시면 n의 fx의 전체 n-1제곱이고 여기다가 f'x를 곱하시면 돼요. 뭐 아홉 가지 공식이 있는데 뭐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만 그냥 일단 보시고 얘를 이제 적용을 해서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어렵나요? 자, 2020년이잖아요. 잘 보세요. 2020을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왜요? 상수니까. 상수니까 상수 미분하면 무조건 0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 해볼까요? 뭐 쉬운 거를 하나 해볼까요? 뭐 4x 세제곱 얘를 미분해 보려 그럼 어떻게 돼요? 12x 제곱. 요 3은 앞으로 나가는데 기존에 4가 있던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뒤에 것만 미분하면 된다며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x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섞어 볼게요. 뭐 4x 5승 그 다음에 뭐 3x 제곱 플러스 7 얘를 이제 미분하래요.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20x 4승 6x 이렇게 나오겠죠. 상수를 미분하면 빵이니까. 그리고 더하기 빼기로 연결돼 있으면 그대로 각각 미분해서 더하고 빼면 되니까. 당연히 이해하나요? 그 다음은 몇 개를 더 만들어 볼까요? 자, y는 만약에 어떤 걸 해볼까요? x-1에 잘 봐. x-1에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이 곱한 거예요. 이 곱하기로 되어 있는 함수를 미분하래요.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앞에 거를 먼저 미분하시면 자, x를 미분하면 뭐예요? 1이죠. 1을 미분하면 0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1이에요. 미분하면. 이해했어요? 그럼 뒤에 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왜 4x가 나와요? 그대로 써줘야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이해했어?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어떻게 돼? 앞에 거 그대로 쓰고 얘 뒤에 거 미분해야 되죠.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4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곱하기 함수로 되어 있는 미분의 경우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해했나요? 저는 이해했어요? 진짜죠? 자, y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ax 뭐 해볼까요? 5x 플러스 4의 전체의 세제곱 요거 미분하래요. 자, 얘는 어떤 형태예요? 7번이죠. 7번인데 얘 미분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원래 미분하듯이 해보세요. 요건 그냥 fx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에 5x 플러스 4의 전체 몇 제곱? 제곱이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얘는 이 안에 거를 한 번 더 미분해줘야 돼요. 얘 미분하면 뭐예요? 5를 곱하는 거죠. 맞습니까? 5x 플러스 4를 미분하면 5만 남아요. 4는 미분하면 0이니까.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진화만 얘기해 볼까요? 3x 제곱 2x 플러스 1에 4제곱을 미분할 거예요. 대답해봐요. 4 앞으로 나가죠 일단. 그러면 3x 제곱 2x 플러스 1에 몇 제곱? 세제곱. 그 다음 뭐 곱해요? 요거 안에 있는 거 미분해야 되죠?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6x 2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유민아, 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뭘 구한 거예요 지금? 이 y라는 함수의 무슨 함수를 구한 거예요? 도함수를 구한 거예요. 도함수를. 알겠어요? 그래서 도함수의 공식, 그래서 미분법이라고 외친 거예요. 여기 안 써 있으면 써놓으세요. 9번. 네. 9번은 6번처럼 풀어도 풀려요? 풀리죠. 똑같아요. 네, 똑같이 풀립니다. 이거 지금 5, 6, 7, 8인가 뭐 안 적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데나 53페이지 같은 데다 적어두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것만. 그러면 이제 예제 있는 것들을 좀 풀어볼게요. 10초 줄게요. 19, 87, 5, 4, 3, 2, 1. 야, 우리가 화요일날 이 시간에 못했던 이유가 뭐였어? 누가 못했니? 화요일날 5시 50분에 누가 안 됐어? 재은이가 화요일날 5시 50분 안 됐어? 목요일만 안 됐던 거지. 화요일날 안 됐던 애가 있나? 빨리 얘기해봐. 화요일날 안 되는 사람 5시 50분에. 아니, 원래 8시인데 어. 그때 안 된다 그래서 목요일을 앞으로 당긴 거예요. 그런가? 아니 하루는 저녁이고 하루는 또 5시라 헷갈릴까봐 그냥 둘 다 5시 50분에 할까? 그럼 안 되는 사람
아 맞아요. 아 니네 늦게 끝난다 그랬나? 오케이 알겠어. 그럼 그냥 화요일 목요일 1시 반에 끝나는데. 최대한 일찍 달려와. 차가 6시 올걸요? 아니 다시 봐요. 쌤 질문이 나눗셈도 미분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목세 미분법이라고 해서 배워요. 목세 미분법. 목 목세? 나누기 목 나머지 목세 미. 목 말고 목 말고 목 그러면은 아 목세 그 미. 목숨을 구한 다음에 고쳐. 그런 거 아니야. 이거랑 비슷해. 고배 미분이랑 비슷하게 할 수 있어. 근데 부모가 선수면도 안 되잖아. 분모 상수면 그냥 여기 지금 이거지. 3번이지. 분모가 함수로 돼 있을 때.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세. 지워도 되나요? 근데 저거 증명하라고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이거 증명하라고 학교 시험에 나와요. 그런데 그 항이 안 바뀌어요. 2개 이상일 때 엄청 복잡할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얘네들을 증명하라고 하는 거는 아까 선생님이 해줬던 2번이잖아. 사실 일반고에서는 2번을 증명하라는 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고배 미분 같은 경우도 미분하라고 낼 수도 있죠. 근데 그 미분 증명은 54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도함수의 정의를 따라서 증명하시면 되니까 4번 같은 거 증명하라고 안 나오죠. 나오죠. 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4번. 4번도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도함수의 정의. 그러니까 f 더하기 g를 뭐 h라는 함수로 놓고 걔를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쓰잖아? 그럼 자동적으로 이 식이 탄생이 돼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해볼까요? 그러면은 4번 증명해달래요. 해봅시다. 줄게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정의에 따라서. 자, 무슨 말이냐면 4번에 대한 증명. 자, y는 fx 플러스를 해볼게요. gx. 이거에 대한 도함수가 요걸 각각 미분한 다음에 더하기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여라.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도함수의 정의에 따르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원래는 요걸 내가 hx라고 놔봐. 그러면 h의 x 플러스 h 빼기 hx죠. 요거 정의 따르는 거잖아 지금. 이게 도함수잖아. 됐어? 그럼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봐. 그럼 h가 0으로 갈 때 H 너무 헷갈려요. H 너무 많아서. K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았어. 잔소리꾼들. K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 그냥 이거 별로 안 써 식. 잘 봐. 얘는 f의 x 플러스 h, g의 x 플러스 h 빼기 얘는 fx 더하기 gx 이렇게 나오지. 됐어? h분의. 그럼 끝났어 이게. 얘랑 얘 하면 뭐야? f 프라임 x잖아. 얘랑 얘 하면은 여기 더하기죠. 더하기 g 프라임 x 이렇게 나오는 거죠. 끝이에요 이게.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두 다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한 2번처럼 증명해야 돼요. 준다. 그러면은 그 문제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들이. 일단 요거 하나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연습. 되게 많이 있지만 그냥 한번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x 플러스 1의 세제곱 x제곱 2x 플러스 4 이렇게 해볼까요? 4승. 자 얘를 미분하래요. 불러봐요 재현이.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불러봐요. 어떻게 돼요? 곱의 미분이잖아요. 앞에 거 먼저 미분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3의 x 플러스 1의 제곱. 근데 요거 미분해봤자 나올 게 없죠. 1이니까. 그럼 뒤에 거는 그대로 씁니다. x제곱 2x 플러스 4의 전체 4승. 그럼 더하기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 곱하기 4의 x제곱 2x 4의 또 뭐 곱해요? 2x 플러스 2 곱하는 거죠. 왜 세제곱이죠? 아 여기 세제곱 안 썼나요? 네. 여기 속미분하고 요거까지 곱해야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분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알겠어요?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어떤 함수를 너희가 부르더라도 미분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배우는 적분도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상당히 쉬운 문제지만 이제 끝판왕은 미적분의 적분이죠. 그래서 미적분 적분의 실력 정석이면 멘탈 터집니다. 저번에 거의 안 하지 않았어요?
적분은 너희가 12단어까지밖에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적분. 계산하는 방법밖에. 이 단어도 거의 대충 했던 것 같아. 아니거든. 아니야 살짝 했어. 적분했는데 그 뒤에 넓이랑 그쪽을 안 했어요. 속도가 속도. 계산하는 방법은 다 알려줄 거예요. 뭐 정해져 있을 때는 뭐. 네. 저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좀 몇 가지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fx가 여기 x제곱 x 플러스 1에 여기 ax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1로 갔을 때 얘가 x 마이너스 1분의 fx 빼기 f1 요게 3이고요. x가 2로 갔을 때 fx 빼기 f2분의 얘가 x 세제곱 빼기 8 여기 1일 때 f3을 구하자 프라임. 얘가 질문이에요. f 프라임 3을 구하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아직 잘 이해 못하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씩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저 위에 게 0이에요. F1이 아, 3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치. 요 식의 의미가 뭐야? 요 식. 범 f 프라임 1 1. 이게 미분계수죠. 맞아? 얘가 f 프라임 1이에요. 그러니까 f 프라임 1이 3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얘도 의미를 봐야 되죠. 요거 아까 계산할 때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빼기로 나눠. 그렇지. x-2로 나누죠. 그럼 x-2분의 fx 빼기 f2분의 분자는 x제곱 2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네. 그럼 얘는 계산하면 뭐예요? 얘가 어디로 가요? 프라임 f 프라임 2분의 분자는 어디로 가요? 4, 4, 4. 12 그럼 f 프라임 2가 얼마다? 12 됐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식으로부터 f 프라임 1은 3이랑 f 프라임 2가 12라는 걸 찾아낸 거죠. 그럼 내가 f 프라임 3을 찾기 위해서는 a, b를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얘를 미분해야 되죠. 맞아요?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EX 플러스 1에 뒤에 거 그대로. 됐어? 그 다음에 x제곱 x 플러스 1에 a만 곱하면 되죠. 맞아요? 그럼 거기다 1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f 프라임 1이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3에 a 플러스 b 얘는 3a니까 6a 플러스 3b가 얼마다? 3이다. 됐어? 그다음 여기다 뭐 집어넣어요? 2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5에다가 2a 플러스 b고 얘는 4 2 7에 가 얼마다? 12다. 그럼 얼마다? 17a 플러스 5b가 10이다. 계산이 좀 귀찮네요. 분자 약분 가능하죠? 첫 번째 거. 2a 플러스 b가 1이다. 그럼 요거 몇 배예요? 5배.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예요? 7a가 얼마? 7. a는 얼마? b는 얼마?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f 프라임 3이었죠? 여기다 3을 집어넣어야겠네요. 그럼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f 프라임 3이란 7에 a가 1이었잖아요. b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럼 3 빼기 1이죠. 맞아요? 3 집어넣으면 9, 10, 13? 13에다가 a가 1이었잖아요. 이게 답이네요. 그러면 14 곱하기 더하기 13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문제지만 계산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네. 세연이 이해했나요? 네. 아, 다음세 도함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미분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미분하시오랑 도함수를 구하시오는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어? 네, 지울게요. 몇 시인가요? 7시 반? 우리 8시 반까지는 해야죠. 못한 거 숙제 다 남은 사와가지고 11시까지. 왜요? 자, FA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x가 a로 갈 때 x-a분의 3x 세제곱 3ax 제곱 ax a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뭘 찾으라고 하는 게 질문이냐면 h가 0으로 갈 때 a 플러스 h, a 마이너스 h 이걸 찾아라 게 질문이에요. 지난번에 했던 게 얼핏 보이네요. 그럼 일단은 요 식을 먼저 볼까요? 요 식? 요 식을 일단 극한극 계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분자를 먼저 뭐 해줘야 돼요? 인수분해를 해주죠. 그럼 3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a 제곱 뭐가 들어가나요? a 들어가요? 그럼 3에 3a에 0에 0에 마이너스 a 제곱에 빵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인수분해 해버리면
x-a에 3x 제곱 빼기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fa가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x-a 약분됐잖아요. 제곱 빼기 A. 그렇지. 3a 제곱 빼기 a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걱정 봤나요? 봤어요. 자, 그러면 얘를 구하고 싶거든요. 얘는 의미하는 게 뭐죠? FH를 더 빼줘. 아, 원래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죠. 지난번 마지막에. 요 차이가 얼마큼 나요? 아 예. 2h만큼 차이 나요? 이제 영어 가야 돼. 영어? 너 내일 일찍 와. 여기 채점해줄게. 일찍 고쳐. 다 못 풀었어. 알았어. 푼데까지 채점해줄게. 여기 2h만큼 차이 나죠. 일찍 와, 현준아. 그럼 여기도 뭐가 있어야 돼요? 2가 있어야 돼요. 그럼 주어진 식에 다시 뭘 곱해요? 2를 곱하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F'A죠. 거기다 2를 곱하잖아요. 그럼 이 F'A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를 구하라고 한 게 질문이에요. 그럼 FA가 얘라는 건 F'A가 얼마라는 거예요? 미분하라는 얘기죠. 6A 마이너스 1. 그럼 답은 뭐예요? 12A 마이너스 이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간단하죠? 자, 알면 간단하고 어려운 문제 하나 해볼게요. 알면 간단한데 모르면 어려운 문제. 어떤 거냐면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요 식이 xn승 x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xn승 플러스 x 마이너스 2 요걸 구하라 이게 질문이에요. 자, 알면 간단한데 모르면 어려운 문제 어떻게 풀까요? 일단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이 가요. 근데 얘가 1로 가잖아요. 1일 때 그러면 얘가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 얘도 0인데. 진짜 영어로 가요. 얘를 0 맞잖아요, 근데. 얘를 fx라고 놔보세요. 그럼 요건 뭐가 될까요? f에? x 마이너스 됐어? 왜요? 얘가 fx면 1 집어넣으면 2잖아. 아. 됐어? 됐어? 그 왜 이렇게 식을 바꿔줬는지 알아? 우리가 아는 형태로 바꾸려고. x가 1로 갔을 때 얘가 지금 x-1이 여기 있고 얘는 그대로 곱해줘야 분모 변화가 없거든? 그럼 분자는 fx 빼기 f1 꼴이 되잖아. 됐어? 얘가 뭐야? 경험입니다. 경험. 얘가 뭐죠? f'1이죠? 그럼 미분하기 필요하네요. 미분하면 뭐가 돼요? nx(n-1승) 플러스 1이죠. 너무 빨랐나요, 계산? 요거 미분한 거죠, 그냥. 거기다 1 집어넣었어요. 얼마예요? n 플러스 1. 분모는 어디로 가요? 3으로. 이게 답이야. 알겠어요? 진아 이해했나요? 다시 왜 이렇게 했는지 알려줄게요. 분모를 먼저 인수분해했더니 x가 1로 가까이 갔죠. 우리 지금 미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럼 미분의 형태를 만들어 주려면 얘를 fx라고 치환했을 때 얘를 f1이라고 잡을 수 있거든. 그럼 요 식이 튀어나오거든. 알겠어? 그래서 이게 식을 이 눈이 보여야 돼. 알겠어? 이 식의 눈이 보여야 돼. 근데 사실은 내가 이거를 던졌어. 너희들한테 던지고 얘들아 그 미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봐라고 한 다음에 누군가 풀 때까지 기다리면 이 대답이 나와. 알겠어?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막 알려주는 거야. 알겠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막 알려준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터득해서 적용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시간을 주면 여기 이거 1로 가잖아? 여기 x-1이 있잖아? 그럼 여기 분자의 뭐를 fx로 잡을까? 이렇게 하면 나온다고. 시간이 걸리지만.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막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라고. 알겠어? 설명할 내용이 많네요. 이 단원에. 어떤 걸 해야 되죠? 자, 이제 f'x가 gx랑 같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fx랑 gx의 곱이 요게 fx, gx, 그 다음에 2x 세제곱, 그 다음에 2x 제곱, 2x 세제곱에 2x 제곱에 빼기 이렇게 돼 있어요. f랑 g는 다항함수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그러니까 결국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fx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 책에서는 힌트를 줬어요. 무슨 힌트를 줬냐면 1번 문제가 fx의 차수가 얼마냐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없더라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항함수 fx, gx야. 다항함수 fx, gx.
그럼 이런 식이 나왔을 때 fx나 gx를 찾으라는 문제는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몇 차일지 혹은 그 최고창의 개수는 무엇일지 이런 걸 좀 먼저 추론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좀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으면은 gx 대신에 f'x를 집어넣어봐. 그럼 fx에 f'x를 곱한 거잖아. 곱했어. 이거 곱하기 하면은 fx 더하기 f'x에 2x 세제곱 추워? 감기 걸렸나? 진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fx가 몇 차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나의 질문입니다. 3차식. 3차식 3차식이요? 왜요? 아니구나 2차 2차? 야, 좌변과 우변의 차수가 동일해야 돼요. 4차. 4차? fx가 예를 들어 4차라면 얘는 4차 곱하기 3차니까 몇 차야? 7차잖아. 하는 게? 곱하면 12차야? 7차잖아. 2차, 2차. 그렇지. 얘 7차면 안 되잖아. 얘는 그렇지. 2차밖에 안 돼. 2차밖에. 알겠어? 3차면 3차, 2차 곱하면 몇 차야? 6차. 5차! 그럼 얘는 몇 차야? 3차밖에 안 되잖아. 최고차항이. 그래서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fx가 될 수 있는 건 2차. 2차 1차 곱하면 2차. 얘는 아니지. 2차 1차 곱하면 3차. 2차 너 때문에 헷갈렸잖아. 2차 1차 3차니까 3차 가능하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fx는 일단 최소한 2차라고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fx 2차라는 걸 찾아냈으니까 최고차항 개수를 모르니까 이렇게 잡자고요. 미안하지만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볼게요.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ax 제곱 bx 플러스 c에다가 얘 미분하면 뭐예요? 2ax 플러스 b죠. 얘는 ax 제곱 bx 플러스 c에 요 미분하니까 2ax 플러스 b고 얘 그대로 써보면 2x 3승 2x 제곱 빼기 1이죠. 그럼 좌변우변 동일하게 항등식의 미정계수 결정법. 기억나나요?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계수비교법,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 고1 1학기 중간고사에 한 거죠. 자, 그 전개보자. 전개하면 얼마예요? 2a x 3승.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의 제곱이 2a 제곱에 x 세제곱. 그 다음은 ab에다가 2ab x제곱 자 ab에다가 여기 2ab 있잖아. 그러면 3ab냐? 3ab x 제곱. 그 다음은 1차식은 여기 b제곱에다가 2ac잖아. 그럼 b제곱 더하기 2ac x. 그 다음에 bc. 요거 끝이냐? 요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볼까? 2x 세제곱. 그 다음은 a 플러스 2의 x 제곱. 그 다음은 2a 플러스 b의 x. 그 다음은 b 플러스 c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네. 됐어? 그럼 우리가 a 제곱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1. 그럼 a는 풀마 1. 일단 가능. 됐어? 최고차항 계수 비교했어. 그러면은 두 번째는 첫 번째는 a가 1인 경우에는 3b랑 3이랑 같아야 되니까 b도 1. 됐어?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3b가 1이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3분의 1. 됐어? 2차항 비교한 거야. 그럼 요 경우에 맞는지 보자. 1차항이 a가 1이고 b가 1이니까 우변은 3이거든. 그럼 좌변은 뭐야? b 플러스 2c인가요? 얘가 지금 3이 된 거죠. b가 1이었나요? 나 혼자 계산하고 있죠 또. c는 그럼 1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bc가 1이니까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얘는 1, 1이니까 요 성립하네요. 오케이. 됐어? 왠지 이게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b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할래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게 요 fx가 a가 1이니까 x제곱, b는 1이니까 x, 그 다음 c가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아, 설명한 내용이 더 많네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이게 어디 나와 있어? 아,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미분 가능성이에요.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난번에 연속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함수값이 그러니까 정의 돼 있고, 정의돼 있고 두 번째는 그 값이 존재하며 그 둘이 같았을 때를 연속이라고 정의했죠. 네. 그럼 미분 가능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제 연속인데 또 어. 무슨 뭐 뾰족한 점도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의미적으로는 그런데요. 미분 가능이라는 거의 대수적, 그러니까 수식적인 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부드러워요. 아니야. 미분 가능이라는 거는 F'A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의외로 이걸 대답 못합니다.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보면 F'A가 존재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대답 못했잖아요. F'A가 존재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너무 당연하다고요? F'A가 존재한다는 건 그건 무슨 말이에요? H가 0으로 갈 때 H분 F에 A 플러스 H 빼기 FA 얘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어? 이해하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 미분 가능하면 그 점에서 연속이야. 하지만 그 점에서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다시 요 그 연속성이 미분 가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합으로 따지면. 내 말 이해했냐? 집합으로 따지면 요 미분 가능한 함수들보다 연속인 함수의 범주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지만 연속이라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뭐 이거를 받아들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중요한 점 이거 증명이에요. 첫 번째 중요한 점은 이 증명. 그럼 내가 어떤 걸 증명할 거냐면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라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이런 건 증명은 여러분들이 그 책에도 많은데 할 줄 알아야 돼요. 한양대 논술에서도 나왔어요. 그런 거. 한양대 논술 문제로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도 논술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얘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가 존재할 때 연속이다라는 걸 보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뭘 보여주면 된다 그랬어요. 이런 거 얘기한 적 있거든요. H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H가 뭐가 된다는 거를 FA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과 같은 문제예요. 알겠어? 얘가 연속이다라는 얘기 이해했죠? 지난번에 내가 뭐 1번, 2번, 3번에서 뭐 sin H 이런 거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얘가 존재할 때 얘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진짜도 0이어야 되니까. 다시 얘가 존재하면 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래.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그대로 써보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요 식이 일단 존재한대요. 어떤 값으로 존재해요. 그럼 내가 이거의 극한값이 알고 싶거든? 그럼 쟤를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F의 A 플러스 H 빼기 F 이런 식으로 써봐. 요 식을 넘겨서. 여기가 이해했냐? 여기가 썼지?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H로 나누어 봐. 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활용할 거야. H로 나누면 주어진 식이 여기다 다시 H를 곱했을 때 변화가 없잖아. 이해했냐? 그럼 얘는 어떤 값으로 존재한다며. 이런 값이라고 하자. 얘가 어떤 값으로 존재한다며. 얘도 0으로 가잖아. 그럼 각각 수렴하니까 그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럼 곱해서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얘가 0이지. 얘가 0이니까 이게 성립이 됐잖아. 됐어? 얘가 0이니까 이거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이거 성립하잖아. 됐냐? 그래서 미분 가능할 때 연속이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야. 알겠어? 근데 되게 간단한 식인데 식 별로 쓴 거 없잖아. 근데 이걸 막상 써보라고 하면 그냥 외워서 쓰는 애들이 많거든. 그러면 나중에 못 써. 1년 뒤에 못 쓴다고. 이거를 굉장히 잘 이해하도록 뚫어지게 봐봐. 그럼 쓸 수 있을 거야. 단순하게 이거 시험에 낼 거야. 다시 봐봐. 내가 얘가 존재할 때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다고. 얘를 보여주려면 얘를 계산을 할 건데 요거를 활용해서 해줘야 되니까 H로 나눠주고 다시 곱한 거야. 그럼 얘는 어떤 값으로 존재하는데 이런 별이라는 값으로 얘는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0이라고 계산하면 그럼 얘가 0이라는 뜻은 얘는 이제 극한의 성질에서 분배시켜서 할 수 있잖아. 그럼 얘 분배해봤자 얘는 그냥 FA잖아. 걔를 우변으로 넘기니까 이게 증명이 된 거라고. 이해했어? 그래서 미분 가능할 때 연속이다라는 거를 증명한 거라고. 근데 어. 뭐 FA 플러스 H 빼기 FA가 0이다. 안 써요? FA 플러스 H 빼기 FA가 0이다. 0이니까 분자도 0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 맞는 말인데 이거를 얘가 미분 가능이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자 봐봐. 여기까지 증명은 됐지? 그럼 우리가 뭘 알았냐면 지금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라는 걸 증명했거든. 그럼 미분 지워도 돼요. 그 책에 써 있습니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이제 안 되는 거. 자, 연속이지만 자, x는 a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얘 절대값 x 마이너스 0이라고 합시다. 절대값 x 절대값 X. 이렇게 나와요. 이게 fx로 놓을게요.
그러면 얘가 맞거든요. 다 잘 대답했는데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이유를 한번 이제 밝혀보려. 증명하래요. 뾰족하니까. 뾰족하니까라고 하면 안 돼요. 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극한. 아니요. 아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요라고 했잖아, 니네. F 프라임 0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유는 알겠어? 그럼 이거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그게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그걸 설명을 해볼게요. 자, 미분계수의 정의 h가 0으로 갔을 때 내가 지금 뭐 구하고 싶다고? F 프라임 0을 구하고 싶다고. 됐어? 그럼 h분은 어떻게 돼? f의 0 플러스 h 빼기 f 0이잖아. 얘를 그대로 해보자. h가 0으로 갔어. h분의 앞에는 뭐가 와? 절대값 h지. 얘는 그냥 0이지. 됐어? 그럼 잘 봐. 얘가 h분의 절대값 h가 남았는데 요 극한값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비교해 봐야 된다고 했지. 첫 번째는 함수값. 무슨 자꾸 함수값이야. 우극한. 그 다음에 정확한 요거 비교해 줘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우극한은 어떻게 돼? 분모는 h가 남아있는데 분자는 h지. 왜냐면 0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얘 약분하면 1이지. 얘는 h분의 마이너스 h니까 마이너스 1. 이 둘이 다름으로 얘는 f'0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기하학적으로 따져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잘 이것까지는 기억 못했을 거고 이게 뾰족하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건 다 외우고 있었어요. 배웠던 애들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한 점. 그래서 이 뾰족한 점을 기준으로 이 점에서 이 0에서의 지금 미분계수를 구하고 있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하는 게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맞아? 그러니까 0 쪽에서의 작은 쪽에서의 미분계수를 뭐라 그러냐면 좌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이해했나요? 그럼 0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에 미분계수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렇지, 우미분계수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한 이유는 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이런 점들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뾰족한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들을 이제 그 기하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점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빵꾸난 점, 그 다음에 끊어져 있는 점, 함수값이 다른 데로 도망가 있는 점, 이렇게 뾰족한 점들에서 다 미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네. 한쪽은 직선인데 한쪽은 포물선 옆에 돼 있으면 어때요?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자연스럽게. 그럼 얘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포물선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로서 이렇게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 알겠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으면. 근데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냐. 이게 딱 봐도 뾰족하잖아. 그럼 미분 불가능하거든? 근데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작년 9월인가 재작년 9월에서 이 그림으로 그려서는 구별이 안 가는 점을 미분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조사하게끔 한 적이 있어. 오케이? 21번에서. 되게 애들이 이제 멘탈 나갔지. 이거 미분 불가능한 거 아니었어? 했는데 실제로 미분 가능했어.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봐야 돼.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져봐야 할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내신용은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치사하게 내지 않아요. 알겠어요? 내는요. 네? 네, 맞춰야죠. 자, 예제를 또 볼게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하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문과들이 하는 수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예로 우리가 지금 절대값 x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진정 이과에서의 수학을 한다면 더 이상 그런 예를 들어서는 안 돼요. 나중에 가면 더 다른 예를 알려줄 텐데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예를 절대값으로 하는 거는 수학 2까지만을 배울 때예요. 알겠어요? 이제 나중 가면 미적분을 배우면 다른 예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이과니까요. 뭐요? 예를 들면 사인 h분의 1 뭐 이런 거요. 사인 h분의 1. 근데 이거를 1년 뒤에 물어볼게요. 1년이 아니죠. 한 6개월 뒤에 물어볼게요. 사인 h분의 1을 누가 기억하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또 너희들은 기억 안 난다고 하겠죠? 하지만 나는 기억해요. 분명히 1월 1일 신 그 다음 날 1월 2일 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난 되게 잘 기억하거든요. 맨날 그런 얘기하면 맨날 까먹잖아요. 또. 나 기억 되게 잘해요 그거. 선생님 좀 천재라서 되게 기억 잘해요. 이상하게 선생님은 그런 걸 잘 안 까먹어요.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내가 잘 까먹는 것들이 있어요. 잘 까먹는 것들은 이름은 잘 안 까먹어. 이름 배웠던 애들, 고3까지 나랑 같이 함께 했던 애들이 이름은 잘 안 까먹고요. 그 도중에 뭐 그만둔 애들은 잘 까먹어요. 까먹고 대학교는 다 기억나요. 얘 무슨 대학 갔다. 근데 과가 기억이 안 나요.
과는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 내 과 모른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기억 안 나는 거. 또 어떤 걸 잘 기억하냐면 학부모들이랑 상담하다 보면 고등학생들은 선생님이 상담하잖아요. 신규생 상담하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도 있냐면 시험 한 번 보러 오고 좀 뭐 낮은 반 배정됐어. 그럼 두 번째 보러 와서 높은 반 또 배정되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학교에서 엄마들은 한 그런 엄마들 많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갑자기 상담을 들어갔어. 그럼 그때 오갔던 얘기들을 난 되게 잘 기억하거든. 그러고 1년 뒤쯤 와. 1년 뒤쯤 다시 테스트 보러. 그럼 이제 마치 처음 온 것처럼 해. 하지만 난 그런 거 다 기억해요. 선생님 어머니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되게 놀라요. 그런 건 되게 잘 기억하고 잘 잊어버리는 거. 뭐 중경이 예를 들어 동생이 있어, 뭐 형이 있어 이런 건 잘 잊어먹어요. 뭐 채연이 오빠 있어 이런 건 기억나는데 잘 기억 안 날 때가 많아요. 재현이는 이제 형이 있어 이런 건 알지만 동생이 있는지 아닌지 잘 기억 안 나요. 자 그런 거 잘 그런 사람이 있나 봐. 그리고 또 기억 안 나는 거. 선생님 진짜 학원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아직도 친구 이름 전혀 그거 너무 잘 기억하죠. 너무 아니 내가 기억 진짜 10년 동안 학원에 있으면서 기억 안 나는 거. 지하 주차장에 1층에다 차를 댔는지 2층에다 차를 댔는지 맨날 헷갈려요. 그게 왜 헷갈려요? 난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아침에도 차를 이제 타러 가면 맨날 그냥 그래서 항상 대던 쪽에 되거든. 항상 주차장이 대던 쪽에 되는데 그쪽에 갔을 때 없을 때가 있어. 그럼 당황해. 어디다 놨지? 한참 고민해. 그래서 이제 찾아. 그래서 마트 같은 데 있잖아. 그럼 주차장에 만약에 그 한 번은 서울에 코엑스인가? 그 엄청 크잖아. 엄청 크거든? 주차를 했어. 내가 카메라 안 찍어 놓은 거야. 진짜 찾는데 40분 걸렸어요. 차 찾는데. 한 수학적으로만 내가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차를 어디다 댔는지 기억을 잘 못해요. 운전 잘해요? 운전 되게 못해요. 길 못 찾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없으면 아마 길 많이 못 찾을 것 같아요. 맨날 가던 길만 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너희만한 애들이랑 그 스키장 가고 이럴 때 있었거든. 근데 한 7, 8년 전에 그때 어떤 애가 그때 애도 과거였는데 그 어디로 갔었지? 강원도 하이원 맞냐? 빨리파크 하이원 맞나? 너무 오랜만에 얘기해서 기억이 안 나네. 하이원 가는데 선생님 어느 길로 갈 거냐? 내비게이션 보고 갈 건데 했더니 뭐 3번 국도를 따라서 가시다 보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응? 그 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쪽 길로 가면 더 빠르대. 응? 그래서 걔가 시키는 대로 막 갔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길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똘똘했죠. 이런 건 조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배울 점. 그 애가 이제 아버지가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고. 지도 보는 법. 근데 그거는 사실 필요해. 왜냐면 표지판 같은 것만 보고서도 원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 내 기억에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었어가지고 천안에서 우리 할머니 댁이 마산이야. 경남 마산이라 가려면 4-5시간 걸리거든. 그럼 4-5시간 동안 모르는 길을 가야 되잖아. 그럼 우리 아빠 기억에 지도 펼쳐가지고 어떤 길로 막 따라가고 그랬어. 근데 선생님은 그래 본 적이 없어. 진짜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길을 볼 줄을 몰라. 휴게소에서 지도 그 예를 들어 서울 갈 때도 많은데 서울 갈 때도 맨날 가던 길이잖아. 근데 도중에 내비게이션이 가끔 내가 핸드폰이랑 연결을 했는데 화면이 꺼질 때가 있어. 그럼 급당황해. 그럼 일단 휴게소에 들러. 그래서 다시 한 다음에 출발해. 왜냐면 고속도로에서 중간에 멈출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도를 좀 보는 법을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fx가 이렇게 있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내가 미분 가능할 때 PQ를 구하라. 이 문제는 되게 쉬워요. 자, 방금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그 점에서 연속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그럼 몇 가지 조건을 이용할 거냐면 2가지 조건을 이용할 건데 잘 봐봐.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니까 1에서 연속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럼 1을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1 빼기 P 플러스 Q지. 1에서 연속이니까 이 그래프도 1에서 이거랑 같아야 돼. 몇 가지 이해했어? 여기 1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1에서 얘도 이게 나와야 된다고. 그럼 P-2Q 플러스 4. 이해했냐? 우변으로 넘겨볼까? 2P-3Q. 그 다음 얼마냐? 플러스 3은 0이죠?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는 또 뭐 이용해줘야 되냐면 얘가 미분 가능하다며? 그럼 얘를 각각 미분한 거에 그 미분 개수도 서로 일치해야 돼. 이해했어? 아까 미분 가능하다는 건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며. 그러니까 이게 스무스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 하니까 얘를 미분해서 1 집어넣은 거랑 얘를 미분해서 1 집어넣은 게 서로 같아야 한다고. 이해했어요? 미분 가능하니까. 얘를 미분하면 얼마예요? 3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얘는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이렇게 씁니다. 얘는 2px 마이너스 2q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서로 같아야 한다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p 플러스 q 플러스 3이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p-2q죠. 자, 우변으로 넘겨볼까요? 4p 마이너스 q, 마이너스 3q 요거 얼마예요? 3. 그렇지, 얘가 3이죠. 그럼 빼기 3 이렇게 쓸까요? 이 두 개를 빼볼까요? 아래에서 위를 빼버리면 2p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p는 3이고 q는 얼마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6, 9, 3이죠. 됐습니까? 그 p랑 q랑 둘 다 3인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게 있어. 하나 어려운 거. 오늘 요걸 이제 꼭 해야 되는데, 자, 함수 구하기. 함수 찾기. fx 플러스 y.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2학기 중간고사에 반드시 나오게 되는 문제 중 하나예요. 자, 요런 식을 만족합니다. 요런 식을 만족하고, f'0은 마이너스 1이에요. f'0은 마이너스 2일 때 f'x를 구하라, 이게 질문이에요. 자, 봐보세요. 여기만 보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안 나오면 그 선생님 이상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애들이 매번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f'x를 찾아라, 이게 질문이거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도함수의 정의. 그럼 도함수의 정의가 뭐였어요? 그대로 써보세요. f'x의 정의가 뭐였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이게 도함수의 정의였죠. 맞아? 그럼 얘를 이제 집어 넣을게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요거는 여기다 y 대신에 h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fx 사라졌죠. 요거랑. 맞아? 그럼 남는 게 뭐예요? f에 뭘 했다고? 다시 x 플러스 h, y 대신에 h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기 fx랑 요거랑 사라졌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f에 h 플러스 xh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f'0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f'0이 마이너스 2라는 건 그 정의를 이용해보자. 역시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h 빼기 f0이잖아. 됐어? 그럼 f0이라는 값이 궁금하지? F0이 0. 그럼 여기에다가 잘 봐. x, y에다가 둘 다 0을 집어넣어봐. 그럼 좌변은 f0이고 우변은 f0 플러스 f0이니까 f0은 0이야. 됐어?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말하냐면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h 플러스 x 이렇게 썼게 내가? 상관없잖아. 그럼 요 앞에 있는 식이 의미하는 게 뭘까? f형이 0이라며. 얘가 0이라며. 그러니까 얘는 f'0이라고. 알겠어? 이게 f'0의 정의를 쓴 거잖아. 근데 얘가 0이기 때문에 요게 그냥 마이너스 2라는 거야. 요 식이 그냥 마이너스 2라는 거라고. 됐어? 얘가 f'0을 의미한다고. 왜냐면 f형이 0이니까. 알겠어?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도함수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게 답이에요. 플러스 x는 이제 x 마이너스 이게 답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방법도 가르쳐 줄게요. 두 번째 방법. 뭐가 더 쉬워? 두 번째 방법이 더 쉬워요. 두 번째 방법이 더 쉽긴 한데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서술형에서 뭘 쓸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내가 y는 상수 취급하고 그 다음에 x만 변수를 취급해 볼게. x만 변수로. 얘를 이제 미분해봐. 얘를 미분하면 좌변을 미분하면 뭐가 되게? f'의 x 플러스 h 이렇게 되죠. x 플러스 y. 됐어? 이거 따라왔냐? 그냥 미분한 거야. 그럼 우변을 미분할 거야. 그럼 fx 미분하면 뭐야? f'x죠. 자, fy는 y가 지금 상수거든?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야? 0이죠. 상수를 미분하면 0이랬잖아요. 얘는 미분하면 뭘까요? Y. 그렇지. x가 변수니까 얘는 미분하면 y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얘를 이용하고 싶거든요. 얘를 이용하고 싶은데 x에다 무엇을 대입하면 될까요? 둘 다 0 집어넣으면 f'이 0이 사라지니까 안 되죠. 그럼 내가 x를 구하고 싶어. y에다 뭘 집어넣으면 y에다 뭐 집어넣어야 될까? y에다가. 자, y에다 뭐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x를 대입해봐요. 그럼 좌변은 뭐가 돼요? f'0. 얘는 f'x, 얘는 마이너스 x. 됐어? 그럼 f'x란 f'0이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2라 그랬지.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로 나온 거예요. 넘기니까.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어느 하나는 상수 취급하고 다른 것만 변수 취급해서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변수를 취급해서 미분하는 방법을 좀 유식한 말로 편미분 이렇게 불러요. 편미분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했나요? 요 프리도 같이 적어둘까요? 거기다가 49쪽에 안 적혀있으니까 하나 더 있어요.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응?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아니 아직 안 돼. 기다려. 지울게요. 야, 오늘 갈 때도 차 타고 가니 상현아? 오늘? 집에 갈 때는 차 안 타? 궁금해서. 시간은 딱 맞는데 어. 말이 없는 거. 아니 뭐 갈 차 있으면 타고 가 되는데 그럼 8시 20분인가에 나가야 돼서. 이렇게 얘기해볼까? 자, FA랑 F'A랑 이게 0이면 fx는 반드시 어떤 걸 인수로 가질까요? 느낌에 FA랑 F'A가 둘 다 0이면 fx는 반드시 어떤 걸 인수로 갖거든요. 그 어떤 거가 뭘까요? X 빼기 x 빼기 a의 제곱이야. 오케이? 얘를 인수로 갖는다. 그 문제 풀다 보면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얘를 한번 증명해 볼게요. 그럼 증명해 보면 왜 제곱이에요? 잘 봐요. FA가 만약에 0이에요. 그러니까 FA가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fx는 반드시 어떤 걸 인수로 가져요? x-1을 인수로 갖죠. 그럼 뒤에 있는 걸 모르니까 qx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거 증명입니다. 이해했죠? 그럼 얘를 qx라고 두면 얘를 미분한 다음에 a를 집어넣어도 0이 돼야 되잖아? 그럼 얘를 미분해 볼게. f'x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q'x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다 a를 집어넣어도 0이라며요. 맞아? 여기 그러면 QA가 0이 돼버린 거죠. 여기다 A 집어넣은 거는. 이해했어요? 그럼 QA가 0이라는 뜻은 QX도 X-A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 얘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프라임 에러 Q2 이렇게 쓸까요? 이해했습니까? 따라서 증명한 겁니다. 어떤 fx가 fa랑 f'a가 둘 다 0이면 x-a 제곱을 반드시 인수로 갖게 돼 있어요. 알겠죠? 얘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있고요. 근데 3단원이 쉬운 듯 어려워요. 쉬운 듯 어려우니까 주말에는 4단원 나갈 거거든요. 4단원 나갈 거고요. 5단원도 나갈 수 있으면 나가 보고요. 수원 질문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받을게요.